네, 볼더 경기는 예선 라운드는 5개 볼더로 구성되고요. 준결승, 결승 라운드는 네, 4개의 볼더로 구성이 됩니다. 네, 정원은 20명과 6명이고요. 볼더는 모든 라운드가 격리 상태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공식 출전 순서표에 명시된 시간까지 격리 구역에 입실을 하셔야 되고요. 격리 구역에 머무르지 않거나 격리 구역에 없는 선수들은 그 라운드에 출전할 자격이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계속 강조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또 엄격하게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죠. 공식 출전 순서표에 지정된 순서에 따라서 이제 시도를 하고 선수가 적절한 시간에 출발하지 못할 경우 일정의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급이 된다라는 거는 더 타이트해진다라는 거거든요. 규정 적용이. 그래서 그 적절한 시간에 자기 순서에 선수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뭐 대기 구역에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동 구역이나.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은 더 엄격하게 제재가 있다라는 부분들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순환주기는 순환주기와 동일한 휴식 시간을 갖죠. 그래서 순환주기가 종료되면 등반하고 있는 선수들은 이제 휴식을 위해서 이동 구역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이제 휴식이나 대기하고 있었던 선수들은, 그 다음 볼더로 이동해서 경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코스를 마친 선수들은, 네, 경기장을 떠나야 하고요.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에 별도의 견찰 시간이 없다. 예선 라운드하고 준결승 라운드는 별도의 견찰 시간이 없이 그 순환주기 안에서 루트 관찰을 하셔야 되고, 결승 라운드 같은 경우는 2분의 단체 관찰 시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네, 루트 파인딩을 할 수 있는데요. 관찰 시간 동안 선수들은 단지 출발 홀드만 만질 수 있고 다른 기록 정보도 사용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루트 파인딩 할 때 벽에 가까이 기댄다든지, 그러니까 출발 홀드를 만지는 이외의 다른 행동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은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행동들을 하지 않는다, 네, 라는 거 네,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환 주기는 예선 라운드와 준결승 라운드는 5분, 결승 라운드는 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수들의 첫 번째 시도 전에 각 볼더를 청소하도록 한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선수들은 만약에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요청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선수들도 바닥에서 닿는 부분까지는 홀드를 볼더를 청소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거는 이제 대회 조직위에서 제공하는 솔과 용품으로만 청소를 하셔야지, 개인솔로 청소를 하시면 제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선수의 시도. 이제 선수의 시도의 시작은 신체의 모든 부분이 바닥을 떠났을 때로 하고요. 그리고 종료된 것은 완등했을 때는 당연히 종료되는 거고, 추락하거나 출발 이후에 바닥에 접촉한 경우, 예. 그리고 심판이나 대회 임원에 의해서 종료되었을 경우, 이런 상황이 있겠죠. 그러니까 출발 이후에 바닥에 접촉하는 경우 선수들 의외로 많습니다. 네. 그 동작이 이제 스윙 동작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제 다리가 긴 선수들이나 이런 선수들은 스치거든요. 그러면 이 규정 적용이 좀 엄격하게 돼요. 타이트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시도 횟수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그런 이제 스윙 동작이 크다라고 하면 좀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판정과 채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근데 한 명의 이제 심판이 이제 다음을 시도할 때마다 시도가 계산된다, 시도 횟수가 추가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출발을 하거나 부정확한 출발을 했을 때 시도 횟수 추가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다음에 것 이외의 다른 홀드를 만지는 경우, 그렇죠. 출발 홀드나 이제 블로커 홀드는 네, 만질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을 만졌을 때는 시도 횟수가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표시를 추가했을 때, 초크로 벽면에 표시를 한다든가, 손으로 마킹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네, 시도 횟수가 추가되는데, 특히 출발 홀드 위에 다른 것들 만졌을 때, 그리고 표시를 했을 때는, 예, 징계를 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옐로 카드든 이렇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은, 네, 가능하면 깔끔하게 다른 행동들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존홀드를 통제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시도한 횟수도 체크가 되고요. 심판에 의해서 완등을 위해 시도한 횟수도 체크가 됩니다. 선수의 시도가 이제 실패로 판정되는 경우는 이제 부정확한 자세로 출발을 했을 경우, 그리고 바닥에서 떠난 후에 안전매트에 접촉했을 경우, 순환 주기가 종료되었을 경우,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보조물을 사용했을 경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공으로 판정이 되는 경우는 완등홀드의 두 손을 모으고 심판이 손을 들어 오케이라고 알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두 손을 아주 짧게 모으고 이제 세레모니를 하다가 내려오는 선수들도 있어요, 간혹. 그러다 보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이제 두 손을 모으고 심판의 오케이 사인을 듣고 나서 이제 마음껏 세레모니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의 출발, 선수들의 올바른 출발은 다른 홀드와 구조물을 사용하지 않고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을 위치하고 안정적인 통제 자세를 취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출발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출발 홀드에 도달하기 위해 등반 표면의 한 부분이나 한 부분을 접촉 통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출발 동작을 만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접촉하거나 통제하는 경우는 네,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블로커 홀드라고 하죠. 네. 블로커 홀드들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네. 잘못된 출발은 출발 홀드에 두 손과 두 발이 안정적으로 통제 자세를 취하지 않은 채 출발하는 경우겠죠. 그리고 통제 자세를 얻기 전에 뭐 출발 홀드 위에 다른 구조물을 잡거나 다른 홀드를 잡았을 경우에는 정상적인 올바른 출발로 보지 않습니다. 라운드의 순위에 대한 건데요. 네. 동률인 경우에 준결승이나 결승에서 동률인 경우는 예선 순위가 두 개의 출전 그룹으로 개최되지 않았으면 백카운트를 적용해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결승전에서 동률인 경우는 마찬가지로 백카운트를 적용하죠. 준결이나 예선전에 백카운트를 해서 그래도 분리가 되지 않는 경우, 특히 1위, 2위, 3위에 대한 입상 선수에 대한 선수의 순위가 카운트백을 적용해도 동률인 경우에는 시도 횟수별 완등수를 비교합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완등한 수, 두 번째 시도에서 완등한 수로 계속 비교를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첫 번째 시도에서 존 포인트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에서 존 포인트 수를 계속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도 동률이 계속 되는 경우는 해당 선수들은 동순위를 부여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은 기술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출혈을 멈추기 위해 선수가 시도를 중단한 경우, 이 경우는 기술적 사고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혈이 난 경우는 이 출혈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지혈을 하시고 경기에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의 신청. 선수의 시도와 관련된 이의 신청을 선수가 구도로 신청할 수 있고요. 팀 임원이 하게 되면은 서면으로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언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해당 순환 주기에서 문제가 됐으면 다음 순환 주기가 끝나기 전에 제기를 하셔야 되고요. 결승 라운드 같은 경우는 다음 선수가 시도하기 전에 이의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